처첩제도의 시행과 논란. 우리나라는 고려 후기부터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게 된다. 고려의 일부 다처제는 원간섭기 남자의 수가 감소하여 혼례를 치르지 못한 여인을 구제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일부 다처제의 개념은 다시 부정되기 시작하고, 엥? 시행된 지 얼마나 됐다고 부정하기야? 기본적으로 처는 한 명이고 나머지 처와는 달리 첩이라 하게 됐다. 이미 처가 있는 자는 다시 처를 맞이할 수 없다는 성리학적인 논리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처의 자식은 적자라고 하고 첩의 자식은 서자라고 해서 차별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법제화를 했으니 하루아침에 서자가 된 사람은 과거를 볼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과거제는 양인이면 누구나 볼 수 있지 않았음? 하지만 반역쟁이,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인의 자식과 손자, 서자는 응시가 불가능했거든. 때문에 당시에는 한 집에서 한 사람만 처로 정해야 했는데 누구를 처로 해야 하고 누구를 첩으로 해야 하는가 문제로 말썽이 끊이질 않아서 이복 자식들끼리 싸우고 소송하는 경우가 잦았다. 또 첫째 부인과는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과 자식이 있을 경우에 첫째 부인과는 이혼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둘째 부인의 자식을 적자로 삼아 과거를 보게 하는 일까지 생겨났을 정도였다. 결국 이 문제로만 무려 100년을 끌게 되었고 서로 치열한 송사를 벌이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제도화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서자들은 뒤에서 절을 해야 했다. 16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겨우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데 정실 부인의 입장에서는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처첩제로 인해서 자신의 삶은 물론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대대손손 고통과 차별을 받고 살아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처첩제의 구조적 모순, 정실보다 첩의 수가, 적자보다 서월의 수가 많게 된다. 여성의 재혼 금지. 원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재혼에 대해 제약하는 법이 없었다. 다만 고려 말부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위 간직까지 지낸 집안의 본처가 3번 시집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래도 여성의 재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물론 이전의 고려 사회에도 아내는 정절을 해야 된다는 관념은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까지 일이었다. 배우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 정절을 지킬 필요까지는 없었다. 심지어 태종의 경우에는 과부를 자신들의 후궁으로 맞이하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태종은 직접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태종, 남편이 없는 여자와 아내가 없는 남편이 결혼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랬던 시기에 이런 기록도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체 높은 집안의 한 50대 여인이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아들이 알고 재혼을 극구 말렸고 그 와중에 아들과 새신랑이 될 사람은 마당에서 몸싸움까지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결국 재혼을 하게 됐고 아들은 목 놓아 울면서 돌아갔는데 아들, 어머니 어쩌시려고. 첫날 밤을 보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랬다. 난 이 남자가 늙은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 그만큼 조선 초 15세기까지는 고려시대처럼 여성의 재혼이 자유로웠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점점 종법이 강화되면서 여성이 재혼을 하는 것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15세기 말 성종 때 결국 여성의 재가 금지령이 선포된다. 그런데 당시 성종의 처결이 조금 어처구니가 없다. 성종은 재가 금지령을 시행하기 전 종친들을 모아놓고 미리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46명 중에서 42명이 재가를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종은 소수의 의견을 쫓아서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비민주적인 조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재가한 여인의 자식은 과거를 볼 수 없도록 했다. 모성애에 호소하는 방식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었으니까. 그렇지,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자식의 앞날을 희생시키겠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재가를 하겠다면 막을 방법은 없었다. 때문에 양반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전혀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어쨌든 요즘 사람들은 조선시대라면 무조건 여자가 재혼을 하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역사적 사실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정절을 강요하던 과도기, 어우동 사건. 태조 성종 때부터 간통 사건으로 조정해서 논의했던 것만 총 730건이다. 왜 이 당시만 유난히 간통 사건이 많았던 걸까? 갑자기 사회가 문란해져서? 아니다. 그전에는 법적으로 처벌 안 했던 것을 갑자기 문제시했기 때문에 간통 사건이 많아진 것이었다. 즉, 간통 사건이 많았다라고 함은 새로운 법적인 규제를 따르지 않으려는 저항이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당시의 남자의 문란한 성생활은 전혀 터치를 안 했으면서 유독 여자에게만 그 법적인 구속을 시행했었다. 15세기 말 우리에게도 익숙한 어우동의 얘기를 보면 사실 어우동은 효령대군의 손주며느리로 권세가의 여인이었다. 수많은 고관직 관료들과 관계를 맺었던 어우동이었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희대의 사건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비약이 있다. 다만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성종은 보통은 곤장으로 다스려도 될 만한 사건을 일벌백계의 목적으로 어우동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었다.